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4월 주식시장은 내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양대지수가 이 마디지수라는 허들을 거뜬하게 뛰어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스 디폴트 사태라는 것은 몇 년째 우리 주식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악재입니다. 그에 따른 심리적인 여파는 따라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실제로 그리스가 디폴트 되거나 혹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금융 경색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시비가 양적 완화를 계속 또 선제적으로 지난 3월에 했었고요. 위기 대응 능력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호재가 주말 동안 발표가 됐죠.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1%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그동안 기존에 관례적으로 0.5%씩 인하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큰 폭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서 GDP 부진 소식을 또 단기간에 바로 씻어내는 우리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의지를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글로벌 증시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간밤에 미국 증시도 역시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달 들어서 이렇게 우리 증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리면 사겠다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적절한 시장 대응으로 유동성 장세를 향유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켓 2막 1장에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시 구간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보시죠. 이 해외발 허들을 무사히 잘 넘고 오늘 우리 증시도 빨간 불을 켜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뻗어나가려는 대세는 끊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2150선도 오늘장 구경을 했죠. 현재는 여기에서 약간의 좀 숨고르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보시면은요, 0.09%의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2144.9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현재 조정폭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오늘장 거의 숨고르기 국면,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옆으로 횡보 국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연고점이 한 번 더 높아지는 모습이죠. 4월 21일 오늘 날짜입니다. 2153.84포인트에서 다시금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출렁거림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분봉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밀려났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2153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요. 여기에서 또 빠르게 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이후에는 2140선대 후반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는 다소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상당히 오랜만에 매도로 돌아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한 100억 원 넘게 150억 원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빠르게 매도폭을 줄입니다. 아마 잠시 후 11시 시장 상황을 체크할 때쯤 되면 매수 전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요, 현재 19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매도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는 5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 업종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금융주들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은행과 보험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은행 업종 지수가 1.62% 하락, 보험 쪽이 1.42% 밀려나고 있습니다. 통신, 음식료품, 전기가스도 1% 가깝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오늘 쭉 보시면은요,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조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어제 3개월 만에 최저치 부근까지도 밀려 내려갔었죠. 1080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오늘장 다시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오늘 이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부진하고요. 반면에 상승하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이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 좋고요. 보시죠.
섬유의복이 현재 2.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모직이 상당히 좀 탄력이 좋은데요. 그런 영향이 오늘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설, 의료정밀, 기계, 유통순으로 오르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섬유의복 한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은 탄력이 사실은 좀 제한적인 수준이죠.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는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네. 바로 공시입니다. 이런 공시가 굉장히 좀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부분은요, 바로 대림산업의 공시입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대림산업의 공시 나왔고요. 보시면은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686억 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이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대체로 흐름이 양호합니다. 한샘도 실적 눈높이를 충족시켜줬고요. 대림산업 현재 4%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림산업이 좀 상당히 강했었죠. 그리고 메디아나도 실적 내놓으면서 2%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GS 리테일, 모토닉, 하나마이크론, 코라오홀딩스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 급등 시세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모토닉이 현재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이 날개를 달아준 종목이 있으면 또 발목을 잡는 종목도 있습니다. 환인제약이 대표적인데요. 이 환인제약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5% 정도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 정도의 약세 흐름, 그리고 SK케미칼은요, 아직은 좀 실적을 내놓지 않았는데 증권가에서 분위기가 좋지가 못해요. NH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투자 초기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다소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주가 흐름이 좀 폭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가깝게 크게 밀려나면서 오늘장 7만 원 선 부근까지 밀려내려선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특징주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시죠. 바로 SK그룹입니다. 어제장에서 이 지주사 SK와 SKCNC 간의 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합병 소식 나온 당일날 이 두 종목은 뒷걸음질 쳤었죠.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장 반등 나옵니다. SK 그리고 SKCNC 3에서 4%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SK 우선주 현재 3%대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앞서서 실적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 시장이 상당히 관심 깊게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림산업인데요. 어떤 레포트들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증권가에서 가장 많은 분석이 나왔었던 대림산업의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연속 지금 양봉을 내면서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대림산업의 증권가의 시각 오늘 간단하게 두 곳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증권의 분석 보시죠. 가장 저평가된 대형 건설주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11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웃돈 실적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무난한 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분양이 2만 1,000세대까지 확대되면서 주택이 앞으로 선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평가됐다는 측면과 함께 건설업종 내에서 차 선호주라고 밝혔는데요. 그림 보시겠습니다. 대림산업의 PER 밴드 추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웃돈 무난한 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 원인이었던 사우디 법인의 적자가 줄어들면서 유화 부문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대림산업은 외형 성장보다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주택 분양을 2만 1,000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올해 주택 분양이 증가하며 내년도에는 주택 사업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또 석유화학 시황에 따라서 실적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존재한다면서 PBR 그 지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기준 PBR 0.7배는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수준으로 건설업종 내에 차 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KDB 대우증권입니다.
그동안 대림산업은 가치주였다. 하지만 이 가치주가 이제부터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관점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 원 선 상향 조정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자, 오늘 나온 증권사 가운데 목표 주가 가장 높은 것이 이렇게 대림산업의 11만 원 목표 주가까지 보고 있는 증권사 두 곳인데요. 지금 KDB 대우증권의 포인트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의 턴어라운드 단초가 마련됐다. 유화 부문은 1분기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 3분기 이내에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모두 제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림 살펴보시죠. 건설 부분이 턴어라운드의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사우디 법인 관련 손실이 대규모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건설 부분은 계속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유화 부분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까지 스프레드 호조세로 고마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3분기 이내에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들 제거된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프로젝트 잔고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날 실적 가시성 확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을 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가치주의 턴어라운드 국면은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라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대림산업의 오늘 주가는 갭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85,400원대 주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30% 내외의 상승 여력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 이어서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닷새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10선까지도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0.63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711.4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고점을 높입니다. 오늘 날짜 712.8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경신은 물론이고요. 이어서 분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초가에서 이 고점을 경신을 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옆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0.5% 정도의 상승 탄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10선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연일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좀 코스닥으로 바꿔주신 차트가 많네요. 네, 지금 코스닥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지금 좀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6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약간의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또 개인 쪽에서 8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수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파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로 좀 집계가 됐었는데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포지션의 변화가 다소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사진 한 가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페루를 방문하고 있죠. 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페루, 이 한 페루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결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중남미 시장 쪽에 원격 진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시장 규모가 12조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현재 5%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비케어와 인성정보 그리고 이 두 종목도 2에서 3%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비트컴퓨터나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소폭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우선은 대장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진 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 확인해 볼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중국 이 육아용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장에서
네, 중국의 엄마들의 파워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령 메디앙스 앞서서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도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11%대, 오늘은 제로투세븐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네요. 현재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9%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 기저귀와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는 모나리자가 2%대 오르는데요. 깨끗한 나라는 앞서서 단기 급등한 영향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좀 밀려나고 있네요. 쌍방울 현재 4%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유아용품 관련주들은 정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